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공모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문업체와 대형 법무법인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순천시를 비롯한 순천권은 독자 노선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전남도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립의대 설립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공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자문업체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대형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오는 11월 말, 용역비는 9억 5,800만 원입니다. 이들은 설립방식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까지 3단계를 거쳐 10월 말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 진행할 거고 필요하면은 설문조사도 하게 될 거고 정말 3자 입장에서 공정한 의견을 들어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순천시와 순천대 등 순천권은 여전히 독자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라남도가 공모를 압박하고 있다며 참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9대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이 된 강영구 의대유치특별위원장도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순천의회와 저희들이 세 축을 이루어서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의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시민운동을 통해서 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순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도 전남동부청사 등 지역 곳곳에서 공모를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대 선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공모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간극은 당분간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 아파트 신탁 사기 관련 소식 오늘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전월세 사기와 불법 계약, 공매 등 온갖 논란에도 여전히 아파트 시행사가 월세 세입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중고 거래앱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신축 아파트 15평의 월세가 보증금 300에 40만 원입니다. 방문 상담 시 특별한 혜택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전월세 사기 의혹과 불법 임대차 계약, 보증금 환수 등의 문제가 불거진 아파트 관련 글입니다. 전월세 사기와 공매 논란에도 시행사가 불법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아파트 앞엔 이를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 번에 내면 단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시행사와 덥석 계약한 세대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소유권자인 신탁사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광고를 보셨던 건가요? 예, 맞아요. 그냥 저희가 단기로 살려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 공매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은행에 44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보증을 섰습니다. 시행사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50억 원을 대위 변제했고 소유권을 가진 신탁사에 공매를 요청했습니다. 공매가 진행되자 광양시는 입주민들이 주거 안정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입주 세대에 대해 공매를 중지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공매를 좀 유예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들 피해가 좀 조금이라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사 계좌로 그동안에 임대 보증금 일부하고 임대료가 들어오는 걸 신탁사가 모르지 않았겠잖아요, 상식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 계속 좀 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광양시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공매 처분 후 거주 가능 유무와 사업 주체에 대한 민영사상 대응 방법 등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물가지수 상승률은 2.7%로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남의 소비 물가지수 역시 상승률이 2.7%로 5월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여수 시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불꽃축제 장소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1,7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불꽃축제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앙동 일원에서 그대로 개최하자는 응답은 41%로 집계됐습니다. 축제 장소로는 소 요트 경기장 앞 해상 39%, 여수세계 박람회장 앞 해상 34%, 신월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 해상 18% 순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축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에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 오천 그린광장. 초록 잔디 위에서 반려견들이 견주들과 산책을 즐기고 자유롭게 뛰놉니다. 반려견 스포츠인 개 장애물 경주를 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최근 개최된 댕댕 나이트런 행사에 참가한 견주들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강아지들과 함께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 순천시에서 이런 행사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호수도 있고 뒤에 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순천시는 생태 문화 도시 조성과 더불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학교, 문화행사, 동물 안전 복지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펫 관광 전문 가이드를 양성하고 순천 관광 펫 택시 운영, 펫 친화 점포 운영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특수 시책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하고 함께 여행하기 쉬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들이 필요한지 그 용역에서 기본적인 조사 작업부터 시작해서 시설 인프라 또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그런 계획 분야까지 같이 총괄해서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의 조성을 추진 중인 순천시. 이제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층 더 성숙한 도시 조성을 위해 비반려인들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한 펫 문화의 조성을 위한 노력들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의 생태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 전략이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한국고용노동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이 광양과 함께 소멸 위험 지역에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소멸 위험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이 지난해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으로 높아진 도시 경쟁력과 생태와 정원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정주 여건이 주요했다고 분석하면서 고부가 가치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2년의 가장 큰 성과인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2030 교실을 전남의 모든 학교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 등으로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전남 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 수 감소와 작은 학교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은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마철 시름이 더 깊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아파트의 주민들인데요. 빗물 누수가 심해 집집마다 곰팡이가 피고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그야말로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주민들을 김규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말 동안 1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린 목포 시내 한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층인 6층 집안에 들어가 보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흐릅니다. 바로 위층 옥상에 고인 장맛비가 아래층으로 줄줄 새는 겁니다. 떨어진 빗물로 바닥이 흥건하고 방 안 가득 곰팡이가 피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6년 전 이 집을 장만했던 50대 집주인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입주 한 해 만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거기 살다가 죽죠. 곰팡이에. 그리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모든 게 막 냄새나고 습하고 비만 오면 늘 새고. 같은 층에 살던 80대 이웃도 끝까지 버티다 석 달 전 결국 사는 곳을 옮겼습니다. 빗물이 전선에 스며들면서 누전으로 불꽃이 튀는 등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등이 있던 자리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위험했죠. 막 불날까 봐. 그래서 바로 그날 새벽에 이렇게 옮겨드리고. 지난 1957년 지어져 햇수로 50년 된 낡은 아파트. 수십 년 세월을 버티지 못한 채 곳곳에 금이 가고 누수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 47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24가구, 28명만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70대 주민도 이웃을 하나둘 떠나보내고 남아 새는 빗물에 임시 방편으로 대야를 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라 그래. 저 남편도 없이 나 혼자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장마만 아니면 그렇게 많이는 안 새니까 버텨볼 텐데 장마에 계속 새면 어떻게 하냐고. 전남 지역에 오는 12일까지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2주 동안 신안군에 있는 주거지 근처 산에서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6일 숨졌습니다. 전남도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입기 등을 준수하고 1, 2주 이내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경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해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최원철과 임찬울, 하남과 발디비아의 득점으로 경남FC를 4대2로 이겼습니다.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은 현재 2위로 1위인 FC 안양과 승점 5점 차입니다. 한편 전남은 이번 주 일요일인 7일 안산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부채 비율이 90%가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고가 올해도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깡통주택 보증사고는 7,600여 건, 금액은 1조 5,8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 지역의 초등학생 2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오는 15일까지며 순천만 자연생태와 환경 분야에 대해 총 10차례 현장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오는 12일까지 지역작가 특별전 언어의 경계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6명의 지역 예술인들의 개성과 색을 담은 서양화와 동양화, 서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 전체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특별히 해안가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낮 동안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고흥이 29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2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9도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4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고흥 28도, 순천, 광양 2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오전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40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소속 위원을 배정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용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주재현, 환경복지위원장은 강재헌,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구민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임 청장 공모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분간 청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광양경제청장 공모에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재공모에 나섰고 지난달 6명의 지원자 가운데 3배수를 압축했지만 이 중에도 적임자가 없었다며 곧바로 세 번째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송상락 전 청장이 어제 퇴임함에 따라 선양규 행정개발본부장이 청장 대행을 맡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임 청장 임명까지는 앞으로 2달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동천 하구 농지를 매입해 습지로 복원합니다. 순천시는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동천 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농경지를 포함한 토지 15헥타르를 매입해 습지로 복원하기 위한 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순천시는 연차적으로 동천하구 이러한 토지 매입과 복원 사업을 통해 순천만에서부터 도심 방향으로 생태축을 연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5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2024년 하반기 정기 인사 예고를 통해 4급 3명과 5급 4명 등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승진과 이에 따른 전보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정년 퇴직과 퇴직 준비 교육, 파견 등 인사 요인이 따른 것이라며 특히 승진 인사의 경우 명부 순위와 업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준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